오늘은 한 번에 또 가볼게요. 한 발 기업 네. 바로 이어가 볼까요? 오늘은 또 어떤 기업입니까? 바로 갈까요? 네. XR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김영희 매니저님이 나무가 하실 때 제가 뉴프렉스로 살짝 발을 얹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넘버원은 뉴프렉스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바로 이제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나무가도 장중에 상한가를 맞아요. 들어갔고요. 근데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PCB를 이제 메타 퀘스트, 메타 플랫폼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UE VR 또 이제 얼리언 엔진 관련된 VR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킬러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안에서 XR 게임주들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뉴프렉스가 지금 이제 XR 컨텐츠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면은 실질적인 XR 컨텐츠, 게임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스코넥이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바로 이제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코넥 같은 경우는요, XR 또 VR 관련된 게임을 개발하고요, 또 그 관련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프렉스가 이제 가장 강세를 보여줬던 게 뭐 애플의 비전 프로와 또 삼성의 플렉스 매직 간의 어떤 경쟁이 심화될 수 있고 또 기존의 절대 강자였던 메타 퀘스트 같은 경우는 XR 게임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기업들인데 결국 이제 그 VR 기기가 많이 판매가 되려면요 결국 킬러 컨텐츠가 필요하다. 맞아요. 근데 이제 국내 종합 컨텐츠라든지 영화 또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한 번 흥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차기작이 또 흥행할 거라는 가능성은 낮잖아요. 근데 게임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리니지나 열혈강호 같은 게임은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장기적인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게임 유저들과 또 이제 매니아층들이 형성이 되면은 10년, 20년, 길게는 거의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어떤 흥행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영화나 이제 어떤 드라마 컨텐츠보다는 실질적으로 게임 컨텐츠가 킬러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바로 뭐 비전 프로라든지 메타버스 기기의 판매량까지도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XR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XR 게임을 또 XR 버전으로 바꿀 수 있는 UEVR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뉴프렉스가 최근에 XR 쪽에서도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미 XR 게임을 개발을 했고 메타 퀘스트의 출시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와 2015년도에 또 이제 VR 가상현실 게임인 모탈 블리츠를 이미 협력해서 출시를 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또 이제 플렉스 매직 그 XR 기기를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스코넥의 어떤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또 VR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삼성 또 그리고 소니 또 국내 뭐 KT라든지 뭐 경찰청 같은 다수의 공공기관과 또 그리고 국내 대기업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쇼핑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일상생활에 가능한 메타버스 소셜 플랫폼으로도 사업을 지금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스코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메타 퀘스트의 올해 4월 달에 스트라이크 러시라는 게임을 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XR 게임을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장현실 팀대전 1인치 슈팅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메타와도 공동 개발했고요.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출시해서 흥행에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 전에 4월 전까지도 계속해서 XR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는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많은 이제 컨텐츠 개발 자들이 지금 이제 메타 퀘스트라든지 또 비전 프로 또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제 조만간 출시될 또 이제 플렉스 매직 관련된 VR 기기와 XR 기기에 맞는 XR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만큼 올해와 또 내년이 XR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XR 게임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다. 그래서 뉴프렉스가 대장이라면은 관련해서 게임을 개발하고 공급을 하는 스코넥이 가장 이제 대표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콘텐츠 XR 게임 대장주인 스코넥을 한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매수가 바로 말씀드릴까요?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매수가는 12,500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메타버스 XR AR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스코넥이 한발 기업이었는데요. 사실 비전 프로,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오랜만에 또 관심을 받은 게 비전 프로의 흥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 흥행은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 초기에 네. 이미 확보된 수요층이 있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애플의 비전 프로의 직접적인 수혜 종목들보단 삼성이 이제 앞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오히려 시점이잖아요. 갤럭시 쪽으로. 그래서 언제 삼성이 이제 플렉스 매직 관련해서 이미 구글과 퀄컴은 준비가 끝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구글, 퀄컴, 삼성이 삼각 동맹을 이뤘는데 퀄컴은 XR 관련된 이제 그 칩셋을 이미 개발한 상태고 또 이제 구글은 당연히 OS에서 이미 준비가 된 상태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생산만 하면 되는 시기인데요. 결국에 그러면은 애플의 비전 프로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개를 할 또 이제 삼성의 XR 기기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올라갔던 종목을 봐도 뭐 SNU가 삼성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미국의 기업인 이매진을 인수를 했는데 이매진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SNU가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뭐 코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핵심 메타버스의 핵심 장비를 계속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코세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한 모습 보여줬고 또 스코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성과 이 XR 게임을 공동으로 개발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줬던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비전 프로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보다는 앞으로 이제 삼성이 강력하게 이제 XR 기기에 관련된 어떤 비전 선포라든지 또 그리고 청사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향 우리가 XR 기기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좀 판단에 스코닉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트리거는 애플 비전이 되어줬지만 오히려 기대감은 삼성전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앞으로의 모멘텀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랜만에 또 각광받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탑픽 기업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S, 스코넥 vs NP, 그리고 네. 요 기업 빠질 수 없죠. 자이언트 스텝. 네. 여기서 김효민 매니저의 탑픽 기업 어떤 이게 기업일까요? 제가 아까 이제 탑픽 키워드에서 자이언트가 탑픽 나왔죠. 종목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자이언트로.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김준호 매니저가 지금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어차피 지금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판매 목표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만 50만 대 정도. 애플이 뭐 한 해 아이폰 출하량이 지금 1억 대가 넘는다라는 걸 이제 감안을 해보면 네. 사실 50만 대 팔아가지고 뭐 애플 실적이 얼마나 큰 기여를 맞아요. 하겠습니까? 사실 이건 좀 상징적인 새로운 이제 폼팩터가 이제 출시되면서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XR 기기 시장에 관심을 좀 갖게 된다라는 거죠. 시장 조성자의 이제 역할을 애플이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어찌 보면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이런 폼팩터에 좀 변화를 주도했죠. 폴더블 폰도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출시를 했고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이제 반응을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AI 폰도 애플보다 먼저 이제 삼성전자가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XR 기기 쪽은 애플이 이제 조금 더 앞섰다. 특히 애플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공을 들였던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 입장에서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되고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조금 지켜보고 나서 빠르게 이제 신제품 뭐 지금 6월달 지난주 금요일 날 6월 정도 이제 출시 그런 이제 예상이 벌써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제품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놀 만한 어떤 컨텐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이라든지 뭐 영화와 같은 이런 이제 컨텐츠들이 좀 될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상현실과 관련된 뭐 융복합 이제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스코넥 그리고 이제 그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EUVR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언리얼 이제 엔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관련된 기술력이 또 부각이 좀 되면서 뉴프렉스가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이런 것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21년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컨텐츠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가장 또 뜨겁게 상승했던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차트 흐름은 뭐 스코넥이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거의 뭐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두 종목이 저는 비슷하게 좀 동행할 거라고 보는데 시가총액이라든지 어떤 시장에 미치는 어떤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대장주는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P만 약간 소외받는 것 같아서 NP를 짚자면 NP는 네. 또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NP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NP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플랫폼 VFX 기술이라든지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MP 맥스트 이런 기업들이 맞아요.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총 순으로 보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가장 좀 시총이 크고 MP가 이제 조금 시총이 좀 작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이언트 스텝이었고 한발 기업 김준우 매니저는 스코넥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바로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 네. 리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개 기업이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또 당일에 목표가를 달성한 나무가는 27% 급등세를 네. 보이기도 했어요. 일단 라운시큐어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라운시큐어가 사실은 이 보안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제가 바로 이제 탑픽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샌드렉 같은 이제 다른 기업들은 급등을 했는데 라운시큐어가 못 움직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라운시큐어가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박스권 상단 이제 돌파 시도가 이제 분명히 좀 진행이 좀 됐어요. 삼성의 이제 보안 프로그램 이제 녹스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고 또 모바일 보안과 관련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여서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한발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눌렀다가 금요일 날 바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오히려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리보다 더 좋다. 제가 항상 종목들 말씀드릴 때 주가가 완전히 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보다 거래가 좀 붙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좀 만들어지는 구간이 훨씬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좀 좋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라운시큐어는 3만 원 뚫고 확실하게 이제 급등을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좀 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0원대 아래 구간에서 지금 급등세가 나오면서 거래가 이제 좀 붙기 시작한 지금 시점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략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만약에 오늘 약간의 이제 눌림목이 좀 진행된다면 한 2,800원 전후로 접근을 좀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이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더 크게 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갤럭시 S24 출시와 함께 지금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이제 개화됐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보안 시장도 좀 본격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2차 목표 가격은 한 3,5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안주 라운시큐어 전략 다시 챙겨봤고요. 나무가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나무가 말씀드리기 전에 뉴프렉스가 어우. 12월 말에 12월 26일 날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네. 이 종목이 바로 이제 EUVR과 관련된 또 핵심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어요. 뉴프렉스 자체가 워낙 좀 낮은 가격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나무가를 제가 이제 후속주로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도 분명히 기사가 나오거나 뭐 리포트가 나오거나 하면서 급등이 한번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뭐 나무가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쏟아지면서 장중에 주가가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아침에 그래도 시초가가 많이 이제 갭 뛰어서 출발을 안 했어요. 다행히 한 3% 떴다가 오히려 주가가 한번 누르면서 플러스 1%대까지 이제 눌렀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금요일 날 이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나무가 충분히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괜찮은 좀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무가는 뭐 모멘텀이 워낙 많아요. 지금 뭐 갤럭시 S24에 카메라 모듈을 이제 납품하는 것도 있지만 3D 센싱 모듈과 관련해서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전 프로를 포함한 이런 XR 기기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제가 그때 사진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퀄컴 그리고 이제 구글과 이런 안드로이드 진영을 이제 구축을 해놓고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에 이제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나무가가 거기에도 이제 당연히 3D 센싱 모듈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면서 비전 프로를 포함한 XR 기기 관련된 수혜주로도 나무가가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가가 이제 상장되고 나서 역사적인 고점이 21,600원이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역사적인 고점 신고가를 이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장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또 부담스러울지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꽤 이제 지금 20%가 넘는 이제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
한번 돌파하는 거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 접근 것보다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23,000원 정도의 이제 2차 목표가를 좀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가까지 전략 다시 한번 챙겨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한발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의 한발 기업은 사실 이제 나무가나 뉴프렉스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XR 기기 관련된 후속주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뭐 김준호 매니저도 스코넥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 저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무료 방송 이제 올려놓은 거 녹화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그냥 탈탈 털어드렸거든요. 수혜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목을 좀 해보시고 저는 오늘은 제약바이오, HLB라든지 RT오젠과 관련해서 또 조금 이제 방향을 좀 선회해가지고 뭐였어요? 네, 제약바이오 기업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바이오텍 이름만 딱 들어보시면 줄기세포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대열 보관이라든지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첨생법 개정, 이제 본회의 통과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첨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세포 치료제라든지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의 주목을 조금 받았었고요. 2022년에 무려 471억 원의 대규모 적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하면서 연간 기준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턴어라운드를 주도한 회사가 미국의 이제 자회사 차일스케어라고 하는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내년 2025년에 우리나라 국내 이제 상장까지 또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일스케어의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주도하고 있는 흐름도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아스텔라스라고 하는 이제 이 회사의 자회사의 배아세포 이제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면서 특히 작년에 이 기술 이전에 따른 3,200만 달러 이제 규모의 기술 이전에 따른 계약금 200억 원이 이제 유입이 좀 되면서 실적에 이제 또 방어적인 역할을 좀 잘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차그룹은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으로 CDMO 사업을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어요. 미국에 이제 공장도 2공장까지 이제 증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CDMO 매출 1조 원 돌파를 올해 이제 연간 목표로 이제 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말 좀 잘 구축하고 있다라고 봐요. 아무래도 세포 치료제 쪽이 워낙 좀 빠르게 성장할 분야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제 돈을 벌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신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 특히 이제 제대열이나 줄기세포를 이제 활용한 신약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좀 까다로운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이 CDMO 쪽에서 안정적인 이제 매출 기반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장을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포 치료제까지 양산하려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좀 잘 꾸려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또 자회사 차백신 연구소에서 mRNA 이제 백신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리포플렉스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mRNA의 어떤 전달성과 안전성을 이제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mRNA 하면 코로나19 백신만 생각들 하시는데 요즘에는 항암 백신 시장까지 이제 빠르게 진출을 좀 하고 있고 이 mRNA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들까지 이제 개발하는 플랫폼으로 범용성으로 이제 활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포플렉스 이제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도 또 긍정적인 좀 측면이 있고 특히 또 알츠하이머와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좀 있어요. 작년에 이제 이 레카네맘, 이 바이오제닌과 미국의 일본의 이제 에자이 제약이 이제 공동 개발한 이 치매 초기 치료제로 이제 미국 FDA 이제 승인을 좀 받았었는데 올해 1분기 내에는 또 일라이 릴리가 이제 개발한 도나네맙이 이제 승인을 좀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초기 치료제들이 이제 빠르게 좀 승인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알츠하이머 시장 자체도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특히 레카네맙 같은 경우에는 SC 제형으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상반기 안에 이 SC 제형으로 개발한 레카네맙까지도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내에 있는 이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교포제 속에서 가격적인 이제 매력까지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 간단하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9월달에 23,000원대 이제 50일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나서 주가는 이제 다소 좀 우하향하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최근에 보시면 17,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바닥이 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시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요렇게 제가 이제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수렴될 때 거래가 아주 급감을 하면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소외되는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매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소진이 됐다라는 이제 의미이기도 하고 재료가 이제 부각되면 매물 소진 이후에 거래가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이제 바뀌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 그런 이제 추세가 좀 바뀌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매수 가격은 17,600원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종가 근처로 한번 잡아보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이제 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첨생법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차 바이오텍이 오늘 한발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저도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오히려 저는 이 실적 시즌에 제 포트에서 가장 두려운 게 또 이쪽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성장주이기 때문에 카운트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간을 잘 견뎌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차 바이오텍은 혹시 어떤 우려감이 네, 있습니까? 차바이오텍도 뭐 사실 4분기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은 사실 다른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때보다는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 그렇게 높진 않다. 왜냐하면 이제 4분기가 보통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용을 한꺼번에 이제 떠는 시기에 우리가 이제 빅베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 장사를 잘하고 이제 재무제표를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는 나쁜 건 이제 작년에 다 떨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많이 드는 비용이 인건비거든요. 네. 보통 이제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말에 대부분 다 이제 설정을 좀 하게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통상 이제 예상치보다 썩 좋지 않은 이제 흐름이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많이 약화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제 리스크가 좀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2분기 안에 또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제약바이오 업종한테는 좀 긍정적인 이제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좀 보시면 오히려 가격도 1월 내내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한 우려감을 충분히 또 상쇄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키워드가 차 바이오텍이 세포 치료 외에도 알츠하이머라던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전 이번에 그 벌스를 이쪽으로 치매 쪽, 항암 쪽으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차 바이오텍 vs ABL 바이오 네. vs 이수앱시스. 그러니까 치료 그리고 항암 쪽 관련주. 김준호 매니저의 탑픽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AB 바이오랑 네. 이수앱지스. 네. 저는 이번에는 ABL 바이오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네. 네, 이유는? ABL 바이오는 뭐 이종항체 플랫폼 관련해서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살아나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이 또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HLB가 이제 먼저 시세가 이제 분출되기 시작했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중항체 관련된 플랫폼에 사실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사실상 최근에 JP 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웬만한 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또 이제 K세론으로 차익 매물이 크게 좀 출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JP 모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다 반납한 상태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게 있고 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는 ABL 바이오가 이제 첫 번째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바이오텍도 너무 좋아요. 사실상 이제 첨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차바이오텍도 이제 첨세법 통과에 또 최대 수혜주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이스위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0월달에 유중도 100억 규모의 유중도 하고 또 전환사채 500억 정도를 발행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돼서 ABL 바이오와 차바이오텍을 좀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네, 이스위치스는 네, 3순위로 좀 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기업으로는 에이블을 또 ABL 바이오. ABL 바이오를 예, 뽑아봤습니다. 예. 제가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해서 그거를 찾는 바람에요. 오늘 날짜로 또 신규 보고서가 NR 보고서가 제약 바이오 기업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거기서도 한번 어떤 기업이 매력적인가 궁금해서 붙여봤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네. 파이프라인에 대한 안정성 제목으로 나왔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사람에서도 작동하는 알부민 바인더라는 긍정적인 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Y 바이오.
맞나요? 와이바이오? 네, 이것도 와이바이오로직스. 옛날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사실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입니다.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적일까요?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와이바이오 로직스는 아직도 조금 하락 추세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뭐 좀 두고 보는 걸로 하고 레고캠 바이오나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난주에 일단 단기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은 뭐 기업의 어떤 사이즈로 보나 어떤 명성으로 보나 당연히 레고캠 바이오를 탑픽 종목으로 저는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오리온과의 어떤 M&A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사실 레고캠 입장에서는 너무 헐값에 지분을 넘긴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과연 이제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레고캠 바이오의 어떤 성장 전략을 잘 좀 보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약간의 의문부.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충분히 불식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리온 그룹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제약 바이오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관련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벤처 투자 또 스타트업 투자 꽤 많이 이제 진행을 해왔고 상장된 기업들이 또 몇 군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큰 수익을 거두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리온이 제약 바이오 업계의 뭐 문외한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합병과의 어떤 인수합병과 관련된 어떤 시너지 M&A 이후에 제가 기존의 경영진들을 다 이제 그 경영권을 보장해준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것만큼 이제 또 레고캠 바이오 입장에서는 또 반가운 소식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존의 ADC 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큰 그림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한 1조 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지금 확보하게 된 거예요. 요번에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제 계약금 수령을 좀 했죠. 그리고 이제 비독점적인 어떤 권리 부여, 이 독점적인 이제 권리 옵션을 행사했을 때 추가적으로 올해 이제 또 금액이 좀 입금이 좀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리온이 5,500억 정도 이제 또 투자를 통금 배팅을 좀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실탄으로 만들었거든요. 신약 개발의 어떤 경쟁력은 결국 돈줄에서 나온다. 뭐 약간 좀 싼티나는 분석이나 하기만 이게 냉정한 분석이지만 이게 정확해요. 자금력에 따라서 신약 개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게 이 제약 바이오 업계의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탄을 이제 확보하고 ADC와 관련된 좀 더 공격적인 이제 기술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뭐 레고캠 바이오는 굉장히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주가는 지금 고점 대비 20% 넘는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당장 장 열리자마자 매수를 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가장 매력적인 기업으로 꼽았고요. 사실상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선별적 흐름,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는 HLB 그룹주가 정말 폭발적인 시세도 내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장전 조회 상위 종목에도 또 포진되어 있는 만큼 관심이 뜨거운데 그 밖에도 역시나 메타버스 키워드도 올라와 있고요. 초전도체, 반도체도 여전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개장 전략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장 전략 전에 레고캠 바이오 살짝만 언급할게요. 레고캠 바이오 욕심이. 아니 같은 경우가 솔직히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둘 다 빠져버렸잖아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리온에 인수했던 이유로 오리온은 바이오 사업 그동안 안 했던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다는 이유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또 건강식품 관련된 사업도 했던 기업이고 실적으로 이건 이제 버는데 사석에서 이제 오리온 직원들이 또 이제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면은 오리온 주식 지금 너무 과도하다고 매수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임원도 아니고요. 직원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오리온이 탄탄한 어떤 매출 성장과 캐시카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바이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꾸 기술 수출에 목을 매는 이유도 자본금이 부족해서 사실상 맞아요. 기술 수출에 목을 매고 있는 건데 오리온 같은 어떤 탄탄한 캐시카우와 또 자본금이 탄탄한 기업에 레고캠이 인수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단기적인 어떤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직원들도 직접 술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리온이나 지금 레고캠 바이오 오히려 매수 적기다라고 말을 할 정도면은 오히려 지금 현 타이밍이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또 레고캠 바이오를 한번 손 한번 들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런 투자에 또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초코파이 많이 사 먹거든요. 네, 저도요.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준비 도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